소수의 전유물이었던 드론 산업이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과의 결합으로 신산업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00여 년 전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돼 시장을 형성했던 드론은 오랜 기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드론은 군수 시장뿐 아니라 막대한 서비스 시장이라는 상업용 역사의 한 페이지까지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나도 날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드론이 가장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드론 산업. 명실상부 최고의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드론은 무인 비행체 이전에 엄연한 항공기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비행체와 그 역사의 시작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최초로 비행체를 발명하고자 했던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발명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지만 그의 하늘을 나는 꿈은 당시 과학기술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다. 1505년 그의 저서 새의 비행에 관하여를 보면 새의 날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압력 차이가 존재해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훗날 과학적으로 증명된 양력이다. 또 그는 현대 회전익 드론의 원조격인 헬리콥터와 유사한 비행체의 스케치를 남기기도 했다. 그가 스케치한 헬리콥터는 실제 비행은 불가능했지만 기존의 새의 날개를 이용한 비행체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창의적인 비행체였다. 하늘을 날고 싶어 하던 한 발명가의 순수한 갈망에서 시작된 이 상상 속의 물체가 현실로 옮겨진 것은 결코 좋은 목적에서는 아니었다. 드론은 무인기로 분류했을 때와 군사용 무기로 분류했을 때로 그 시초가 달라진다. 전쟁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발전한 드론은 오지 촬영, 재해 현장, 더 나아가 군사 작전용 등의 특수 목적에 투입되어 왔고, 현재 시장 규모로 본다면 군사용 드론 시장이 가장 거대하다. 드론은 1차 세계대전 당시인 1910년대에 연구가 시작됐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기술과 개발이 활성화되는 드론의 전문화가 시작됐다. 군사용 드론의 최초 이론자는 바로 발명의 천재, 전기의 마술사 등의 화려한 수식어로 불리는 1900년대 초 최고의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다. 그는 한 시대를 풍미한 토머스 에디슨과 어깨를 나란히 한 전기공학자이자 과학자이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5년, 니콜라 테슬라는 조종사가 타지 않은 비행체들이 적들과 교전을 벌이는 드론 함대를 상상했다. 자신이 연구한 무선 통신의 원리를 이용해 조종사들의 목숨을 아낄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기술력으론 압력과 공기 마찰에 의한 열 배출을 해결할 하우징 기술과 고속 회전을 버텨줄 베어링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드론 처음에 군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당연히 군용이 활발하게 개발되었던 시기는 아마 전쟁 시기일 텐데요. 외국에서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중심으로 드론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사람이 타지 않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일단 조종사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전쟁용 내지는 군용으로도 계속 드론이 개발되어 왔고요. 최초의 군사용 드론으로 볼 수 있는 비행체는 미국이 개발한 스페리 에어리얼 토페도라는 드론이다. 1917년 스페리 에어리얼 토페도는 100kg이 넘는 폭탄을 싣고 최초로 비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1918년 개발된 일회용 공중어뢰 캐터링 버그는 약 90km를 날아가 날개를 분리한 후 폭탄이 실려있는 날개의 동체를 목표물에 타격하는 드론이었으나 성공률이 낮아 실제로 사용되지 못했다. 1939년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최초로 무선 조종 드론이 대량으로 생산됐다. 드론 대량 생산의 포문을 연 라디오 플레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려 15,000대 이상이 만들어졌다. 이 라디오 플레이는 최대 시속 137km까지 날 수 있었다. 1951년 미국에 의해 개발된 라이언 파이어비는 최초의 제트 엔진 드론으로 베트남 전등에서 주로 감시 정찰용으로 활용됐다. 당시 드론은 지극히 단순한 기능만 가진 기체들이었기에 그 효율성에 의문을 가진 이들이 많았지만 미 전략 항공단은 조종사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무인 비행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이언 파이어비는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된 무인 표적기였다. 이제 자동 비행이 되고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기 때문에 정찰용으로 쓰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찰용으로 쓰이기 시작하다가 거기다가 작은 미사일 같은 걸 달아가지고 공격을 해도 될 가능성을 찾아가지고 공격용까지 지금 발전해 왔습니다. 이후 드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포격 연습용 드론에서 정찰용 드론으로 진화했고 글로벌 호크와 같은 고고도 비행체가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MQ-1 프레데터처럼 적진 속으로 들어가 정찰을 하고 암살과 기지 폭파 같은 정밀성을 요구하는 성능까지 갖추게 됐다. 가장 놀라운 것은 MQ-9 리퍼다. 미 공군 해군 그리고 영국의 공군을 위해 개발된 MQ-9은 장시간 고고도 채공을 하고 최대 이륙 중량이 4.7톤에 이른다.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군사용 드론을 경쟁하는 시대에 돌입했다. 마하 10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드론부터 인공지능을 탑재해 스스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드론까지 개발된 상태다. 또한 아주 작은 스파이 드론으로 감시와 정찰을 하고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넘나드는 드론을 개발해 전쟁 무기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2016년 1월에 열린 부산 백스코 국제 드론 박람회. 이곳에 전시된 드론은 단순히 상공을 촬영하는 무인 항공기 그 이상으로 진화해 있었다. 의료용 드론에서부터 최근 가장 각광받는 물류용 드론, 그리고 카메라가 장착된 방송용 드론과 취미, 오락용 드론까지 드론의 종류와 쓰임새도 각양각색이다. 드론이 군수 시장뿐 아니라 상업용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부는 드론 열풍은 심상치 않다. 사진 촬영용 소형 드론에서 농업, 인프라 관리, 택배, 화물 수송 등으로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드론이라고 많이 부르는 비행기의 정식 명칭은 무인 항공기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드론이 왜 드론이냐 하면 무인 항공기가 숯벌처럼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런 뜻을 가진 드론이라는 별명이 무인 항공기에 붙어 있는 것이죠. 드론이라는 명칭은 수컷 벌이 날 때 나는 윙윙이라는 의성어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작은 항공기가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또 다른 설도 있다. 1930년대 초 영국에서 최초로 재사용이 가능한 포격 연습용 비행체인 퀸비, 즉 여왕벌이라는 이름의 비행체를 개발했다. 하지만 여왕의 나라 영국에서 여왕벌이라는 무인 비행체를 포격하는 것이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여왕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 퀸비를 수컷벌인 드론으로 바꿔 부르게 됐고, 그때부터 무인 비행체를 드론으로 부르게 됐다는 설이다.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 생활의 불가결의 존재가 된 무인 항공기. 그렇다면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 그 현재가 궁금하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영상대학교. 실제로 기능은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거보다 그 추가된 기능이 일단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강의실에서는 드론 관련 이론 교육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래서 다양한 장비와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 실무 위주의 드론 학습과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를 통과를 못했어요. 오늘은 드론의 구성 요소에 대한 교육이다.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 되죠. 그 다음에 12km 이상짜리 운용할 때 또 필요한 게 뭐죠? 자, 우리가 이 프로펠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갖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프로펠러는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곡선 부위가 있고 직선 부위가 있는데, 직선 부위를 앞으로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프로펠러 돌잖아. 우리가 모양이 프로펠러를 빼서 군에서도 무인 항공기 조종사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무인 항공기 조종 자격증을 따서 무인 항공기 조종사나 또는 그 무인 항공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사관으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특별한 학과인 만큼 강의 모습 또한 독특하기만 하다. 학생들이 조종 스틱을 들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실제에 가까운 드론 조종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초를 익히는 수업을 진행 중이다. 드론을 직접 조종하기 전에 조작법을 손에 익히는 과정이다. 잘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시 스로틀을 움직여서 위로 드론을 비행을 상승시켜 주세요. 쭉 밀어보세요. 다시. 시뮬레이션이라고는 해도 조작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조작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스로틀을 통해서 쭉 올려주세요. 드론은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 그리고 하늘에서 영상을 찍어야 되면 헬기를 띄워서 찍어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드론으로 쉽게 다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원래는 부사관이 꿈이었는데 부사관이 되려면 기술 부사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한국영상대 영상정보부사관과가 드론으로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 생각이 되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막상 배워보니까 어떠세요? 네,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재밌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재밌는 점이 있다면 제가 조종하는 대로 이 기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은 영상을 담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인 비행 교육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인 항공기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과 관련이 깊다. 12km 이하의 교육은 특별한 자격증 과정이 아니고 동호회라든가 드론 운영을 원하는 그런 학생들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대학 또 동호인 협회, 단체 이런 데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2km 이상 되는 드론은 자격증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론 교육 20시간, 시뮬레이션 20시간, 그리고 실기체 배움훈련 20시간을 실시한 후에 자격 인증이 되어진 자에 한해서 이론 패스를 하고 또 이어서 실기 시험을 합격하면 국가 자격증이 부여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무인 항공기 자격증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영상물 제작은 물론
농업 방제 분야에서도 드론을 이용하고 공간 정보 수집과 택배에서 드론을 이용한 신규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드론 조종 자격증을 따르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드론 조종 자격증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드론 산업 활성화와 드론 운항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초경량 무인 비행기 비행 자격 증명제라는 명칭으로 도입했다. 국내외 드론 응용 서비스 확산과 관련 산업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미리 드론 자격증을 확보해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곳은 무인 항공기 비행 훈련을 위해 마련된 훈련장이다. 넓은 평지에 비행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없앤 드론 훈련에 적합한 공간이다. 드론을 장난감이나 취미용 오락도구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크기나 무게가 다양하며 크기 때문에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오늘 훈련하게 될 기체는 농촌에서 농약을 방지할 때 사용하는 농약 방제용 드론으로 12kg 이상의 기체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훈련하게 될 기체인데 굉장히 크지? 네. 여러분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12kg 이상짜리 기체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주로 농약을 뿌리는 기체들이 12kg 이상짜리란 말이야. 12kg 이상짜리 기체로 훈련을 해야만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기체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야. 시뮬레이션이나 작은 드론으로 조정해봤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최종적으로 드론 점검을 실시한 후 훈련 준비를 마친다. 드디어 드론에 시동이 걸리고 비행을 시작한다. 실기시험에 필요한 기본 코스를 습득하고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자신들의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드론의 기체가 무거워질수록 활용 분야도 상당히 넓어졌다. 그 크기와 규모에 걸맞는 꾸준한 훈련과 전문 지식의 습득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코스를 비행하고 안전하게 착륙까지 성공한다. 기본적으로 드론은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나눠진다. 또 민간용 드론은 다시 전문가용과 일반 소비자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문가용 드론은 상업, 공공관리, 연구개발 등에 쓰이고 일반 드론은 보통의 소비자가 사용한다. 군사용은 다양하게 이제 이미 쓰이고 있고 그 헬리캠을 대체하는 드론이 요즘 가장 대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리캠이라는 것은 무인 헬리콥터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항공 촬영을 한 것인데 이제는 멀티콥터 드론, 그 프로펠러가 여러 개 있는 멀티콥터 드론에 카메라를 부착하면서 민간용으로 시장이 아주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드론에 대한 수요 급증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카메라의 장착이다. 최근엔 방송국에서의 드론 활용이 돋보이고 있다. 우리가 흔히 뉴스를 통해 봤던 항공 촬영 영상들은 대부분 직접 헬리콥터를 타고 찍은 영상들이었다. 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촬영 장소에 제약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드론이 영상 촬영에 활용되면서 기존에 있던 항공 촬영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촬영이 가능해져 방송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드론을 촬영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영상을 송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에 매번 찾아오는 녹조.
이 녹조로 인한 피해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이 녹조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 경과를 살피는 용도로 드론이 활용된다. 이 영상은 경찰에서 인명수색 작업으로 드론이 실제로 활용된 장면이다. 이처럼 범죄 현장 감시나 수색과 같은 특수 임무에도 드론이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이곳에서 드론은 생활권을 주기적으로 촬영하고 일대의 변화를 관찰하는 기록용으로도 쓰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종시의 행복도시 프로젝트가 있다. 대표적인 계획도시 세종시의 건설 과정을 개별 단위로 주기적으로 촬영해 기록했다. 드론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 도시 건설 과정의 영상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개별 단위 건물을 촬영하는데도 굉장히 유효하게 쓸 수 있고요. 또 그 광역 생활권 단위, 그러니까 뭐 그 동단이라든지 구단위 어떤 넓은 지역의 어떤 변화상들을 주기적으로 촬영하면서 어떤 변화상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엔 이런 생활권 단위를 위성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 환경 변화를 관찰하기에는 매우 유용하나 고비용에 시간도 많이 들어 비효율적인 작업이었다. 하지만 드론의 대중화로 효율적인 생활권 단위의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 주요 시설물의 분포로 시민들의 생활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며 활성화되는지 한눈에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고도와 위치를 설정해 일정한 장소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가능한 드론의 유용한 기능 때문이다. 드론의 또 다른 장점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관찰이 아닌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활용한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분야는 농업 분야다. 특히 농약 방제 드론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기존엔 사람의 손으로 농약을 직접 살포해야만 했던 현실. 이 과정에서 농약에 노출된 농민의 위험성과 일정하지 않았던 농약 살포의 단점을 드론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을 활용한 정확한 방제 범위와 일정한 농약 살포는 농민의 건강과 수확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분야에서의 연구와 다양한 기기의 생산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성능 검증과 기기의 구매가 국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의 농업 분야 활용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드론을 활용한 사업 중 각광받는 또 다른 분야가 바로 물류 서비스 분야다. 이 분야에서 드론이 주목받은 사례는 미국의 한 유명 유통기업인 A사가 시행한 30분 배송 테스트를 꼽을 수 있다. 2013년 12월 A 유통기업은 고객이 구매한 물건을 드론으로 30분 내에 배송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드론 배송 시 발생하는 개인 영역 침범 문제, 충돌 문제, 고객의 다양한 주거 형태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고객이 주문한 물건이 드론에 실려 마당에 배송되는 모습이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A사 드론 배송 테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상업용 드론 시장이 열리게 된 계기가 됐다. 그 이후 진행된 D사의 바다 건너 긴급 의약품을 배송하는 서비스, G사의 재난재해 지역의 의료품과 구호물품 배달 서비스는 드론 배송의 효용성을 충분히 입증하며 활용 가치를 확인시켰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재난 시를 대비해 드론을 사용한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형이 복잡하고 장애물이 많은 산의 특성상 사람이 직접 구조를 나서기보다는 드론을 통해 조난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 홍수 등으로 물이 범람했을 때에는 구조대가 직접 구조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립된 조난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하거나 구조대가 나서기도 하지만 기상 상황 등의 조건으로 그조차도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다. 헬기가 사실은 산림지역 좁은 지역을 비행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헬기가 야간에 비행을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비행할 수 있는 많은 장비가 탑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제 그런 헬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헬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즉각적인 투입을 하기가 힘들고요. 훈련 준비를 마친 드론이 비행을 앞두고 있다. 곧이어 산림청 소속 드론의 화려한 비행이 시작됐다. 모의 훈련 중인 이 드론은 미리 배치된 조난자를 추적 중이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손쉽게 조난자를 추적할 수 있다. 또한 탑재된 적외선 카메라로 야간에도 탐색이 가능하다. 굉장히 산지가 험악하고 또 경사도 심하고 사람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드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산림 관리라든지 또 재난 관리 이런 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은 40여 년 이상 산불 진화와 감시, 병해충 항공 방제, 조난자 구조 등 항공 업무를 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림 분야의 무인 항공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산림 분야는 드론 활용이 효율적인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을 사람의 힘으로만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2, 3년 전부터 산림 자원과 산지 관리를 위해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중심으로 드론을 도입해 시범 운용하고 있다. 드론 산업은 드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 산업과 융합하여 활용되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의 개발이 필수적이므로 전방위적인 산업과 기술의 집약체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구도를 정확하게 분석해 드론 산업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드론이 우리에게 더욱더 친근한 이유는 전문적인 영역과는 별개로 대중들의 취미 활동에도 거부감 없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에서는 드론을 오락의 범위에서 재해석했다. 없어요. 마침 키덜트를 위한 드론 제작 회의가 한창이다. 최근 키덜트족을 중심으로 드론 열풍이 거세게 불며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세팅 값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앱에서 저장되는 놈이 하나가 있고 그 이제 드론에 저장되는 놈이 하나가 있어서 어렵기만 해 보이는 드론이 대중성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드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 때문이다. 그 드론 그 제어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세 제어 있고 두 번째가 위치 제어입니다. 자세 제어의 경우에는 나의 자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 드론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 자세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자세 제어만 갖고 있는 드론의 경우에는 외부에 대한 환경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센서로 센싱이 불가능한 미세한 변화에 대해서는 얘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외부 카메라나 초음파 센서,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외부의 위치를 인식하게 되면 얘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정지 비행, 즉 호버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 제어와 위치 제어라는 단순한 컨트롤 기능만으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인들에게는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 위치 제어를 하면 더욱더 손쉽게 드론을 움직인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이 회사의 드론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용도로만 제작된 것이 아니다. 키덜트들을 위한 오락용 드론으로 제작된 만큼 다양한 오락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배틀 기능을 탑재한 배틀 드론으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배틀 비행 게임이 가능하다. 비행 중 조종기 신호가 끊기면 3초 후 자동 착륙하고, 기체가 뒤집히거나 충격을 받으면 모터가 자동으로 멈춰 돌발 상황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다. 이 회사는 2015년 세계 규모의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 우리나라 드론 기업 중 유일하게 완구용 드론으로 참가해 박람회에 참석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새를 본다든지 비행기를 봤을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눈이 가게 되고 한참 동안 쳐다보게 되고, 이제 뭐 나도 날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드론이 가장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단순히 내가 날리고 뭐 그거를 바라보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론에 이제 카메라가 장착이 됨으로 인해서 나의 2차원적인 또는 이제 지면에서 가까운 3차원적인 시각을 이제 훨씬 확장을 시킨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완벽하게만 보이는 드론. 드론 시장은 산업 자체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에 비해 그 성장세는 다른 산업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드론이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하듯이 드론으로 인한 신종 범죄가 범람할 수 있다. 드론을 해킹해 테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드론의 최초 목적이 군사용으로 개발됐던 만큼 테러와 범죄에 이용될 경우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를 탑재한 드론은 그 위험성을 증명해준다. 쉽고 단순한 드론의 기능을 악용한 범죄 사례인 것이다. 드론의 제어 불능 상태 역시 그 위험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파를 사용하는 드론은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그럴 경우 추락을 통한 인명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통제 불능 상태는 해킹을 통해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화이트 해커 출신의 보안 전문가가 해킹과 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한 소프트웨어 보안 업체를 찾았다.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 최고의 정보보호 전문가로 활동했던 화이트 해커 홍동철 대표. 지금은 소프트웨어 보안업체의 대표가 된 홍동철 대표가 우리에게 드론의 취약점을 경고하고 나섰다. 드론이 아직은 거의 초기 시장이라 우리 컴퓨터처럼 많이 이렇게 퍼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이 그렇게 거의 많이 돼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드론하고 우리 IC 컨트롤러처럼 이제 리모컨으로 이용을 하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을 해킹할 수 있을지 안전한 야외에서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드론입니다. 근데 실제로 드론을 이용하고 있는 중간에 제가 만든 이제 해킹 관련 악성 앱을 이용을 해서 저 드론을 해킹하는 그런 시연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드론에 악성 앱을 실행시키자 바로 추락해버리는 드론. 이 순간에는 사용자의 제어가 무의미해진다. 만약 높은 상공에 떠 있는 드론이 사람이 많은 곳에 떨어지기라도 했다면 상상만 해도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을 하는 류의 드론 혹은 RC 컨트롤러, 그 리모컨을 이용을 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드론의 경우에는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고 있고 드론 기술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보안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활성화되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무인 항공기, 즉 드론의 시대가 도래했음은 자명하다.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드론의 세계 시장은 다양한 관점에서 그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방위산업 시장 분석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연평균 8% 성장해 2022년엔 1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드론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많은 국가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엔 세계 최초의 유인 드론까지 등장했다. 2016년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 등장한 중국의 이항 184가 그 주인공이다. 이항은 전기 배터리의 힘으로 움직인다. 최대 100kg의 무게를 싣고 23분가량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고도는 500m, 최대 속도는 시속 96km다. 아직은 드론에 관한 규제와 법이 드론 사용화의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드론들이 자유자재로 비행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시장의 규모와 기술력, 대중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 이 같은 성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안전성의 확보임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 사실은 국내 시장이라던가 국내 드론인들이 조금 더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정부 차원의 지원들도 좀 있어야 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전문 영역에서 드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꼭 이 드론 산업은 현재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드론이 우리의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은 지대하다. 현재 차량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수업은 곧 무인기가 통제하게 될 것이고 운수업 종사자들은 궁극적으로 몇 사람의 전문 드론 운용 인력 외에는 필요하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자연재해 예방 및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드론의 활발한 운용이 기대되고 있다. 세계 자연기금은 개체수 파악이 어려운 희귀 동물을 드론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 산림청 역시 산불의 역학성 분석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시대는 발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빠르게 바뀌어가는 시대의 중심을 드론과 함께 공존해 나가고 있다.